현재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 워키토키 방식의 영상기기 모든 것을 일단 가능합니다. 또는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전파를 서로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워키토키 방식에서 컴퓨터끼리 통신할 수 있는, 또는 TV 컴퓨터를 TV와 결합해 가지고 통신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에도 가능합니다. 서로 같은 호출 번호를 두는 겁니다. 서로 같은 호출 번호를 보면 스마트폰 1번부터 10번까지 같이 울립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호출 번호를 둡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 주파수 개념으로 현재 스마트폰 번호도 이렇게 그걸 통해서 방송을 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어떤 인터넷망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자체 전파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그걸로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이 이제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스마트폰을 제가 만들자 그랬었죠. 그는 자체 전파망으로 만드는데 서로 파행이 될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한다고.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암구 방식, 호출번호 방식이 된다고. 통신 수단은 하나의 같은 전파면 각각 스마트폰 호출번호가 틀리듯이 그런 방식으로 같은 전파라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서로 다른 전파를 각각 받는 방향, 또는 어떤 AM, FM 라디오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틀잖아. AM, FM 라디오는 그는 전체를 갖다가 전파를 다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통신 선로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안에 또 스마트폰 호출 번호 여러 개 또 있으면 되겠죠. 수십 개나 각 전파당 이렇게 융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도 이것을 달고, 무선 TV에도 달고,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에도 같이 할 수 있고, 유성통신에도 같은 전파를 할때라도 거기 스마트폰 만돼 있다 이런 식으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유성통신이나 유무선 모든 통신기기에서도 할 수 있으며, 또 서로 다른 전파를 각각 송수신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 YTN의 부산에 광 메카트론 뉴스 김창석 교수팀이 이렇게 제거를 하셨다고.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 파형을 쏴가지고 송수신 라디오 전파는 수신만 해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재통신 어떤 방법을 침해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부분이라는, 또 좌표와 숫자 방식을 썼을 거라고.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0.1cm나 1cm, 0.5cm 자유자재로 가능하고요. 우주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비게이션 만들고, 좌표와 숫자 방식에 이걸 기반으로 맵 지도를 만들고, 카메라도 국내 영상 장치나 모든 스마트폰 카메라도 모든 것들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한다고. 반도체 안에서도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0.0000001mm도 가능, 건물 안에서도 가능하고, 로봇이 움직일 때도 이걸 꼭 쓸 거라고. 건물이나 다른 데로 이동할 때라도 건물 안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 이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것을 허용을 하면은 건물 안에 이렇게 놀이동산 아니면 공단, 건물 안에조차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뷰 방식이 안에 확대되는 그런 기술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내비게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허락 없이 남의 사이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와 같이 하시면, 그래갖고 쇼핑몰도 그 안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인도를 받아서 쇼핑몰 같게 찾는 데든지 어디 매장을 이런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거리뷰 방식을 이것을 적용시킨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가 제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관광지의 전 세계 여행 플랫폼을 가지고 할 때도 거리뷰 방식으로 가고, 그래서 안에 어떤 핫플레이스다, 그게 상점이 됐든 뭐가 됐든 가서 구경을 하고 물건을 클릭을 하면 국내 배송, 국제 배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같이 만드시면, 또는 가상 쇼핑몰을, 가상 쇼핑거리, 가상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각각 상품을 주문하면 실제 영상과 비슷하든지 아니면 그냥 게임처럼 이렇게 재밌게 만들든지, 게임도 하고 이렇게 물건을 주문하면 국내 배송, 국제 배송 가능한. 그런데 각각 500개씩 이상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어디든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 기술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셨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 노동부, 그다음에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그다음에 인천시 모든 지자체들이 광고를 많이 내셨고,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광고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카이스트, 지적재산권협회, 한국은행,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그 외에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그다음에 그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이렇게 페이스북은 당연히 제 페이스북이니까 볼 수도 있죠. 회원만 5,000명, 외국인 회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댓글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다음에 꺼낼 때도 영상이나 글로서 다 써놨고요. 유튜브로 옮겨서 지금 그것을 이렇게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얘기를 하면 어디서 막 나오도 플라스틱 창문도 YTN에서 보도를 하지 않나. 비상벨 기존의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갖다가 덧붙이자 이게 보석상 깨지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아파트 창문도 이렇게 깨지기가 쉬우니까 침입이 쉽잖아요. 유리창은 침입이 쉽다, 플라스틱 창은 침입이 쉽지 않다. 그래서 기존의 유리창 위에다 덧붙여 놓으면 단열도 되고, 이형 같은 것을 말씀을 했는데, 내열성을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안팎으로 코팅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창이 가운데 바깥에 있고, 가운데는 유리창이나 가운데는 아크릴 창을 둘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플라스틱 창 방탄필름, 플라스틱 방탄필름, 플라스틱 창문 방탄필름, 이런 구조도 어떤 군에서 방탄 소재로서 사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창 어떤 투명 필름, 플라스틱 투명 필름, 플라스틱 투명 필름의 단열이 강화된 그런 창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리창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유리창 단열 필름, 유리창 단열 필름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 안쪽에다가 아파트 창이나 기타 어떤 기타 창구죠. 이렇게 침입이 쉬운 거기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창으로 방 안쪽에다가 뭐 이렇게 여닫이식이나 레일식이나 해가지고 잠금 구조를 줘서 방범창으로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같은 호출 번호를 두면은 똑같은 하나의 점퍼라도 하나의 호출 번호를 1, 2, 3, 4, 5, 6 이렇게 주고요. 그걸 공동 주파수라고 합시다. 공동 주파수. 그거는 방송으로 기존의 스마트폰에서는 방송으로 사용하는 거, 방송 채널로. 방송 하루에 40개씩 틀어주면은 5개 채널이 5개 채널 전파 방식 호출 번호를 주면 5개 방송국이 세는 거죠. 음악 스트리밍도 해도 되고요.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동통신이나 어디서나 유성통신이나 뭐 어떤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 기술. 오키토키 방식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오키토키 방식의 영상기기 이것도 가능하고, 컴퓨터에다가 제가 이렇게 오키토키 기기의 영상 통신이 서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전파 송수신 구조를 갖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TV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컴퓨터 TV 또는 무선 TV, 차량의 실고단 이런 데도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공통된 주파수 호출 번호, 같은 전파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그건 방송으로 삼고 나머지는 자기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연결, 스마트폰 직접 통신, 뭐 어떤 이동통신에 자기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번호를 따라서 여기 전화를 받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공동 호출 번호, 같은 전파라도 또 호출 번호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동 호출 번호로 해가지고 방송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인터넷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동통신망으로 가지고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서로 간의 다자간의 통화와 동영상 또는 이런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업로드 회의 서비스 다자간의 영상 통화가 가능하다. 다자간의 영상 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만들면 제 기술 구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 호출 번호는 하나죠. 그 다음에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또 하나의 호출 번호를 나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그 번호를 주신 것이 있어요. 보면은 기존의 어디 이동통신에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이거를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인터넷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거기 스마트폰 같은데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어떤 고장 났을 때 어떤 원격 제어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격 제어를 신청하면 이렇게 그쪽하고 통화를 하는 연결하는 순간에 그쪽에서 내 스마트폰 원격으로 제어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뭐 어떤 홈캠을 신청을 하면 홈캠이 소프트웨어가 안에 설치가 돼 있으면은 그 안에서 원격 제어를 통해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안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망도 인터넷망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신이나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 하지 맙시다.